네,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내 집 마련 기회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내 집 마련 처음 하셔야 되는데 공포에 질려서 안 산대요. 나 안 사!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부동산 상담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분들은 한 번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후입을 못 해요, 이게. 저번 시즌 때 그런 걸 놓치셨던 분들은 더 이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가격이 막 폭락하길 바라는 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본인 것도 사고 나서 떨어지길 바라진 않으실 거니까. 결국은 이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이제 시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세제 정책이 어떻게 예전에 풀렸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셔라. 오, 새로운 관점이다. 네.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세금도 보고 부동산도 보니까 그게 엮여서 이 시점에 이런 대책 나오면 딱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동산 사이클을 만든다. 네, 저는 그러게 우선은 네. 사실은 세금이 메인 주류는 아니지만 네. 그걸 통해서도 결국 대책에서 같이 엮어서 뭔가 엮어서 말을 하니까. 주식은 경기 사이클을 거의 100으로 탄다 보면은 부동산은 세금 사이클이랑 경기 사이클을 두 개가 만나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사이클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좀씩 쌓이고 있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국가를 고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본인한테 이제 적정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까? 나도 이제는 주택 하나 있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거이전 고민이나 이런 걸 하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정책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은 예전 사이클을 참고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간 다음에 하지만 모든 그 거시경제나 미시경제는 다르잖아요. 예. 근데 정책은 유사하게 가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 전에 있었던 이제 정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주택 시장을 좀 어떻게든 화랑으로 돌리겠다 라고 했던 그 정책 중에서 세제 정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법령 말씀드리면 98조 2부터 98조 8 그리고 99조의 2. 어렵죠? 어려워요. 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하면 그 법이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처음에 뭐가 풀리냐면 지방 미분양을 취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좀 빼주겠다 라는 게 풀려요. 그때 계속 푼 게 뭐냐면 08년도에 풀고 09년도에도 풀었는데 다 그거예요. 미분양 주택인데 처음에 지방 풀다가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지역 사면 좀 풀어줄게. 그 다음에 거주자만 넣네? 비거주자 넣어줄게. 막 맨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하다가 쭉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99조의 2가 메인 핵심인데, 이제는 그냥 신축, 미분양,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사면 도장 찍어줄게. 그러면 5년 동안에 이거 양도소득세 증가된 거 100% 감면해줄게. 제가 이 도장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무적도장 받으시면 든든하죠. 이거 하고 바로 팔았어요. 이게 기간이 짧아요. 13년 4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 동안에만 취득한 거에 대해서만 풀어줬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풀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좀 확 풀자. 야. 그때 많이 주택시장이 살짝 돌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말을 해주는데, 과거에는 연도 단위로 조금씩 풀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몇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풀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올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저는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매년 그 다음 연도에 세금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게 매년 7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법이 나올 건지 한번 보세요. 근데 정말 급하면 정부에서 그 전에 미리 특례로 딱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벌써 올랐어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입도 안 꺼냈는데, 벌써 이게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들은 벌써 다 올랐거든요.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 부분은 사실은 약간 선제적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보고 움직이는 네. 거야, 여기는. 근데 그걸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야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투자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부동산도 야수의 심장이 있어요? 있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유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책이 어떻게 많이 풀릴지 모르고,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다급하면 3월 달에 당장 이런 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전체 전국 미분양 6만 채라고 하니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역별로 양극화 같은데, 맞아요. 특히 이제 대구 이런 데들은 최근에 장난 아니죠. 허가 안 하겠다 이런 뉴스 나올 정도로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난제가 펼쳐진 곳들도 있어요. 그럼
근데 이거를 전국적인 정책으로 동시에 해결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딱 지역 맞춤형으로 해결을 해줄 거냐. 근데 세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금도 지역을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 지방만 먼저 풀고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먼저 풀고 막 이런 식으로 제도를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묶을 수 있는데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미분양이 16만 5천 원이었어요. 진짜 많았었어요. 지금 시조에서도 이게 막 쌓이고 있잖아요. 지금 6만 정부가 말한 예측치보다 경계선 넘어갔거든요, 사실. 근데 미분양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게 건설 경기 좋을 때 건설사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왜냐면 점점 입지가 떨어지는 데다 분양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사정은 알죠. 왜냐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도저히 입지가 좋은 데 지어서는 정상적인 분양가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마진율 때문에 점점 입지가 떨어지는 데를 하는데 이게 경기 사이클이 죽어버리면 여기는 바로 그냥 바로미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분양 매물이 되고 나중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미분양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사람들도 이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차 놓친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손을 대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미분양이 다 떨어지는 걸 보고 투자하면 또 늦다 생각해요. 이게 참 본인마다 좀 기준점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어제 뉴스 봤는데 안양에선가요? 이제 분양가 할인 시작했더라고요. 그 뉴스 보자마자 진짜 시작했구나. 무섭다 할인 분양에. 네. 네. 왜냐하면 세제 정책이 그게 있어요. 할인율만큼 세금 깎아주는 감면 제도도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양도소득세 깎아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 이렇게 하나씩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할인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오늘 컨텐츠 말하려고 했던 거에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작하겠다. 정말 급하면 3월에서 뭐 7월 그 세제 개편 나오기 전에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건설사도 좀 고통을 분담하면은 국가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을 해줄 테니까. 맞아요. 어쨌든 빨리 떨궈내라. 그것도 있고 예. 취득한 사람도 할인율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도 있죠.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취득세도 아마 분명 이제 뭐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깎아주겠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차별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기 잘 팔릴 거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버리는 거고 좀 사정이 안 좋은 지역들은 우리는 좀 할인율 세게 가더라도 빨리 떨궈버리자 이런 그렇죠. 데도 있을 거고. 약간이라도 현금 유동성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니까. 사실. 그 정책도 진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정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뭐 지금 정권에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들이 미분양 아파트 사가지고 임대 돌리겠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건 그 정도면 진짜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제적 대응으로 이제 세제 정책도 한 번에 어느 정도까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유념하셨다가 나는 이제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내 하나쯤에 이제 들어가자. 그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럼 거죠. 타이밍은 그러면은 언제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정부가 이제 언제 당장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 안에 다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7월은 무조건 지켜봐라. 7월 세제 보고? 개편 안에는 분명 넣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이제 2024년도에 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 되면 한번 나와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한번 또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